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내 증시도 강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돋보인 하루였는데요. 테슬라 급등에 2차 전지주의 훈풍이 다시 불어왔고요. 새 신주도주로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주는 오늘도 시장을 주도하면서 탄력 있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김성준 부장의 종목 먼저 확인해보시죠. 네, 김성준의 오늘장 마무리 종목은 삼성 SDI입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2차 전지주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4%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월 달에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추가적인 코스피의 상승에 대한 키는 이제 2차 전지주가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제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주 다시 한번 또 지수를 끌어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봅니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오늘 개장 전 사모펀드의 공개 매수 소식으로 인해서 갭 상승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는데요. 19만 원이랑 주가의 갭은 존재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공개 매수 시점이 다가왔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갈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를 둘러싼 지분 매입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주가에는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향후의 지분 변화 그리고 기업 체질 개선 행보 등을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사용관 차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사용관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K옥션입니다. 증권용 토큰 전면 허용으로 미술품 경매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술품에 조각 투자가 가능해질 경우 나타날 수 있는 이익 성장세에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K옥션까지 오늘장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미증시 반도체주 훈풍의 탄력적인 상승세를 보여준 반도체주.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 새로운 투자 계획에 들썩인 챗봇 관련주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도체입니다. 업황을 최소 6개월 이상 먼저 반영하는 반도체주의 특성상 올 1분기가 반도체주 매수의 최적기다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주가 반등폭은 차별화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챗봇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2조 원 규모의 추가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로봇과 메타버스 분야와도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확장성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2023년 신주도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셀바스 AI 그리고 코난 테크놀로지는 상한가를 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혹독한 정말 겨울을 보낸 반도체주, 새해 들어서는 그래도 반가운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황 개선이 시작이 되진 않았지만 올 1분기가 반도체주 매수의 최적기다라는 의견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데 1분기 바닥론이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시는지 이성우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을 보면 바닥을 잡는 시점, 누구나 아무도 바닥을 알 수는 없지만 두 가지 지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재고 부분, 두 번째는 수요 부분의 회복인데 재고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났던 사례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였습니다. 이때 감산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반도체주들의 주가의 반등은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한 차례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제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더 감산을 언급했을 때는 업황의 부진이 좀 우리가 예상한 시점보다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주가의 조정이 나타났었어요.
거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감산은 없다라는 언급을 했었고 실제 시장 점유율을 늘러가기 위해서 웨이퍼 같은 경우를 더 증산할 수 있다는 언급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의 주가는 약세를 나타냈었는데 여기에서 턴이 나타난 기점이 뭐냐면 일단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감산의 언급,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감산을 할 수 있다는 점까지 부각되면서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한 20% 정도 우선 상승이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의 상승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 부분이 수요를 터치를 해준 측면이 주말간 다뤄졌습니다. 외신에서 서버에 대한 디램 부분, 이 수요 같은 경우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교체 주기에 도래했기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는 점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좀 더 상승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의 턴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이 주가에 긍정적인 견인을 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우선 상반기 서버의 교체 수요 반영 그러한 점까지 주가에 이제는 반영이 되었다는 점이겠고요. 지금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1분기 바닥론 같은 경우는 흘러봐야 알겠죠. 지금의 주가 같은 경우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확인을 해보자 이 점이고요.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연간 실적의 조정 그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그 연간 실적의 조정만큼 비용 같은 경우가 더 좀 여유가 있다고 하면은 업황 같은 경우 반등의 바닥의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랜만에 이제 들어보는 반도체주 지금 바닥론에 대한 좀 이제 긍정적인 뷰입니다. 어제는 이제 서버 교체 주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재고보다는 이제 수요에 대해서 이제 좀 시선이 옮겨가는 것 같은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현존 최고 속도 모바일용 디램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제 인텔이 사파이어 래피드를 선보이면서 서버용 디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커지고 있는데 디램 시장에서 주목할 이슈 그리고 기대 효과에 대해서 사용관 차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금 앞에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일단은 서버의 교체 주기 이런 것들이 도래한 가운데 일단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디램과 지금 낸드, 특히나 낸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락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주식과 기업, 주가라는 것은 이런 시황들을 선행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바닥을 찍고 피크아웃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바텀업이라고 합니다.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만한 시황이 있기 이전에 미리 주가들은 반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물가가 계속적으로 꺾이고 있고 인플레이션, 금리의 피크아웃 이런 현상과는 반대로 오히려 지금 주가들은 최악의 업황이다라고 얘기가 되는 가운데에서도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하이닉스가 현존 최고 속도라고 하는데 속도를 보게 되면 이전 제품 대비했을 때 처리 속도가 13%를 2개월여 만에 다시 한번 올리는 이런 쾌거를 이루었고요. 초당 77GB라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최근에는 로우 파워, 저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ESG 경영과도 결부가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는 이런 로우 파워와 그리고 RDD 5T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뒤에 T는 터보라는 것을 붙인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하반기에 양산할 계획인데 기존의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기들로 그렇게 돼서 범용 IT 쪽의 제품 수요도 같이 살아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사실 스마트폰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전년 대비해서 줄어듭니다. 하지만 다른 폼팩터를 가진 것들의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예상보다 경기 침체가 스무스하게 연착륙으로 지나갈 수 있다라고 봤을 때에는 이런 IT 기기들의 수요가 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강하게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겠죠. 그래서 이런 AI라던가 머신러닝, XR, AR, VR 이런 쪽들로도 이런 신제품들이 적용될 가능성들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수요 증가는 결국에는 필연적일 텐데 결국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업황을 빨리 반영하고 결국에는 중국 쪽에서 이런 수요들을 감당할 만한 수요가 살아나겠느냐 이런 부분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중국 시장의 이제 수요가 아무래도 가장 크다 보니까 그쪽이 이제 좀 살아나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정책적인 부분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산업 지원 소식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자국 반도체 육성법을 비롯해서 세계 주요국들이 이제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좀 각축전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경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들어보고요. 그리고 뭐 AI라던가 머신러닝, XR, VR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열리잖아요. 좀 수혜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디가 있을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선 그 글로벌 탑의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국의 그런 보조금 거기에 따라서 산업을 키우는 그 육성 그 부분이 경쟁에 대해서 따라잡힐 것 같지만 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선업에서도 봤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서도 봤고 OLED 쪽에서도 봤듯이 그냥 격차는 줄일 수 있는데 그 마지막 간극을 넘는 게 쉽지 않아요. 되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글로벌 탑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반도체, 뭐 여기와 반에서 조금은 떨어지는 면이 있지만 반도체를 예로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치킨 게임이 벌어지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 자국 반도체 육성법을 하든 쉽게 못 따라잡습니다. 그냥 뭐 업황에 대해서 이 주기의 회복이라든지 그러한 시점이 늦춰지거나 줄어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요인이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냥 전방 시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반도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쓰여나가고 한 차례 슈퍼 사이클 같은 경우가 어떻게 연출이 되었는지 가깝게는 서버 쪽 같은 경우가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을 한 차례 나타냈죠. SK 하이닉스가 한 13만 원 정도에 도래하는 그런 가격이 나타났었는데 이 사이클은 똑같이 반복되지 않아요. 새로운 수요가 또 견인을 할 거고 그 부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단 우리가 지금 가깝게는 챗봇과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를 보고 있습니다. 미리 가능성으로 미래 실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땡겨 올리는 종목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가 발생하는 단계에서는 없었던 부분의 수요가 새롭게 생기는 겁니다. 그때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실적이 비록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반등은 더욱 빠를 수 있어요. 우리 실적에 대해서 언제나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사이클 산업 안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매몰되지 말자는 점, 이 점을 한번 강조드려봅니다. 자, 이제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상승을 보였고 삼성전자가 2%, SK 하이닉스가 4%인데 이제는 뭐 6만 전자, 뭐 9만 원대 SK 하이닉스 이제 좀 다질 때가 되었나 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담아가도 좀 좋은 시점인지 전략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상원 차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네, 일단은 괜찮다라고 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런 대형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단에서 어떤 거를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를 항상 말씀드려왔습니다. 첫 번째가 강도였고요. 두 번째가 연속성이었어요. 그런데 그럼 최근에 매크로적인 변화, 미국의 물가와 금리가 피크아웃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올해부터 1월 2일이었겠죠. 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여러분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얼마나 산지 아세요? 5조 이상 샀습니다. 그중에서 전기, 전자 이쪽을 3조 가까이 샀어요. 그만큼 이렇게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지금은 좋지 않지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하반기에 이 업황이 돌아선다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이미 중국의 코로나 정책 폐기와 함께 연초부터 또 정책도 나왔죠, 국내에서.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외국인들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뭐 잠깐 화면을 보여드릴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강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월 3일부터 외국인들이 샀는데 그 뒤에 1월 4일부터 강도는 갖춰졌어요. 170억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강도가 갖춰졌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근데 다음 날 그 10배를 샀죠. 1760억 샀고요. 그 뒤로는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지 않고 사다가 오늘은 피크를 찍었어요. 4,700억을 삼성전자에서 담았습니다. 하이닉스라고 별 다를까요? 보겠습니다. 네. 1월 4일부터 샀죠. 587억을 산 이후에 하루도 빼지 않고 사다가 오늘 피크를 역시나 찍었죠. 1,200억을 하이닉스에 쏟아붓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이렇게 시황과 업황을 앞질러서 매크로적인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안전자산에 있는 자금들이 위험자산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게 수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외국인들의 의미 있는 매수가 확인이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접근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 삼성전자까지도 지금 감산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2001년에
닷컴 버블이 있었을 때죠. 그리고 2008년에 금융 위기 때 그때와 거의 주가와 이런 매크로적인 환경이 준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때 감산 얘기가 항상 먼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고객사들의 재고가 감소하면서 대세 상승의 반도체 사이클이 왔다라는 부분들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하반기를 위한 그 대세 상승을 위한 외국인들의 네.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이제 큰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반도체 소부장주에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 시차별로 어떤 순서로 관심을 가지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주목하시는 기업까지 한번 좀 들어볼까요? 반도체 부분은 성장을 반복해 왔다는 점, 그 부분이 우선 첫 번째 포인트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의 반복 자료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 주기를 두고 이 부분은 반복을 해왔어요. 우리가 수요의 회복 기점과 투자 결정은 한 6개월에서 1년의 시차를 두고 반복이 되어 왔고요. 그다음에 장비 입고 시점 같은 경우는 투자 결정과 함께 한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위의 부분이에요. 수요를 충족할 때까지 반복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반도체 생산 시설의 추가 건설 기간은 1년 반에서 2년이에요. 이 생산이라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나 한 2년,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면 그 뒤에 수요 회복이 반드시 나타났다는 점이겠고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은 분명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업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업황이 좋지 않음을 또 어떤 단계로 재고가 소진이 되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 뒤이어서 하락 사이클이라는 점에 따라서 하락 사이클에서 벌어지는 자료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수요 감소가 명백하게 나타났고 거기에 따라서 재고의 증가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확인된 건 투자의 감소 부분, 재고 밀어내기 좀 더 확인을 해야 되겠죠. 가동률 감소는 어떤 요인이냐면 1분기 실적을 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연간에 한 5조 정도의 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D램의 가격이 한 10% 정도 하락이 예상이 되는데 20% 정도가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연간 10조의 적자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적을 확인을 하고 실제 라인의 가동을 멈출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가동률의 감소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시점 중에 하나라도 발생을 했을 때 재고 같은 경우는 또 줄어드는 걸 보여왔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당장 반도체 업종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정상화는 나타났습니다. 그 사이클에 따라서 수요 회복이 되면 투자를 하게 되고 장비 입고가 나타나게 돼요. 이 사이클의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지금은 대형 반도체주의 우선적인 반등, 그다음에 소재주의 반등이 우선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재고 소진 기점을 확인을 하고 신규 투자 시에 당연히 장비를 들여놓겠죠. 신규 투자 결정 시에 장비주는 그때 기점으로 아주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어요. 바닥 대비 한 2배, 3배 정도 이러한 상승을 우리가 과거는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은 소재주부터의 반등이 빠르겠고 우리가 속했죠. ASC, 리노공업 이러한 종목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재고의 지금의 바닥, 해소 이러한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나서 새로운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때 장비주들에 접근을 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순서의 사이클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이클과 함께 이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선은 이제 재고 소진이 되는 그 속도를 조금 확인을 하고 신규 투자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부터 뭐 좀 들어가도 늦지 않다. 지금 ISC와 리노공업 그리고 이제 화면에서 원익 IPS까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이어서 인공지능과 또 챗봇 관련주에 대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너무나도 좀 핫한 섹터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공지능 챗봇 개발사인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더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챗봇, 구글의 딥마인드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이는데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성장 스토리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관차장님 어떻게 좀 그리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챗봇이 뭔지는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대화형 AI인데 인간의 대화 방식을 시뮬레이션을 시켜서 그게 이제 정말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 사람과 소통하는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점차적으로 발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와중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음성 인식 쪽에서 강자로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들 가장 빠르게
이제 이런 챗봇과 인간이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음성 인식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구글의 딥마인드는 챗봇 스페로우라는 게 있어요. 스페로우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편향되고 유쾌한 답변 이런 부분에 유해한 답변이죠. 유해한 답변에 위험을 줄이는 기능들이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AI인 챗 GPT와는 다르게 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검색을 합니다. 그 검색의 결과를 가지고 인간과 대화형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미 챗 GPT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면서 AI 관련주들이 크게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 또 경쟁사 쪽에서의 프로그램 출시가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도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도 가능한 상태다라고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라서 내가 지금 뭐 들어가도 네.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룸이 남아 있는 상태다. 네, 그렇게 보여요. 무궁무진한 이제 네. 또 발전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초거대 인공지능 서비스 시장의 혈투가 좀 시작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국내 기업들도 잇따라서 이 분야에 이제 지금 도전장을 던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이버와 차세대 인공지능 반도체 솔루션 개발에 협력을 하기로 했고요. 또 SK그룹은 그룹 계열사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국내 주요 업체 기술 그리고 경쟁력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우리가 뭐 완성체 로봇, 그다음에 이와 연결된 소프트웨어, 보안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탑권에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 해외 기업들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를 해서 이 산업을 진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체 부분, 소프트웨어 부분, 거기에 연결해서 반도체 부분 여기에 대한 기술력은 글로벌 탑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여기에서 아예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 그런 퍼포먼스 충분히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즉 기술의 격차는 높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은 뭐냐면 R&D 투자입니다. 대기업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이 산업이 된다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금액이 결정된다라고 하면은 뭐 대기업군들 중에서 각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미 좀 작은 기업들은 주가로 보여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투자를 어떻게 단행을 하고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어떤 퍼포먼스를 내는지 확인이 되면 우리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소위 말해서 반도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활용 분야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 확장이 되고 있는 로봇 산업에도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고 뭐 방산을 비롯해서 헬스케어 분야까지도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서비스로 좀 주목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지 궁금하고 가장 좀 빠르게 우리 삶 속으로 침투가 예상되는 분야는 어느 쪽으로 보고 계세요? 이거 하나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각각의 4차 산업 분야가 별개가 아니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AI 탑재된 로봇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흔히 말해서 AI 개로봇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개 로봇이요? 네, 개 로봇. 강아지 로봇이에요. 강아지 로봇. 네, 근데 이런 네. 것들이 산업 현장이라던가 건설 현장 이런 곳에서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 그쪽을 보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 쪽에서 이런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사용하는 곳들이 이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큰 기업으로는 현대자동차에서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용 로봇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로봇이라고 불러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미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상인간. 가상인간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정말로 가상인간의 장점이 뭐냐? 연예인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러면은 정말로 음주운전 그리고 마약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공백도 생기지 않고요. 피로감도 없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 것들로 실제 수익을 창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것은 LG의 AI 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이쪽에 틸다라고 있는데 초거대 AI를 장착한 그런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미 우리의 실생활로 들어와 있는 이런 분야에서 찾으시다 보면은 상당히 좀 빠르게 그리고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휴에 그 정의라는 그 네. 넷플릭스의 그 드라마를 봤는데 네. 인공지능이 정말 우리 삶 속으로 좀 빨리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통 이제 개 로봇이라고 하진 않고 로봇개라고 좀 많이 부르죠. 이제 인공지능과 이제 챗봇 관련주가 정말 연초 들어서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정말 핫한 화두였는데 사실 기대감에 오르는 만큼 그래도 좀 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고 하셨지만 경계심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 미래 가치와 이 가시화 사이의 간극 좀 어떻게 메워가면서 전략을 세워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하고 종목을 선별하는 기준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성우 이사님? 우선 시장에 대한 성장 부분은 연간 30% 이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대표적인 종목들, 뭐 소위 말해서 바닥에서 스타가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연간 성장이 20%가 넘어가는 산업, 그 안에서 나오는데 정부 정책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든지 아니면은 대기업군에서 투자가 이루어지든지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투자가 단행이 된 거죠. 그렇다 보니 우선은 작은 종목군들, 우선은 관련해서 인공지능 이러한 요소가 들어있는 종목들이 바닥 대비 2배, 3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을 뒤로하고 피날레 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당연한 거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반등이 가능할 겁니다. 도입기의 산업의 주가의 특성, 이 부분을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 미리 주가 같은 경우로 몇 년 뒤에 실적을 땡겨서 이미 가능성을 상승을 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기업군 중에서 다시 투자가 단행되는 기업 같은 경우가 대표주로 뜰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런 종목들도 한번 계속 업데이트하고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로 또 지난주에 사연관 차장님께서 이제 방송 중에 셀바스시라고 또 읽었다고 했던 네. 그 셀바스 AI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챗봇 관련주의 추가 탄력도를 염두에 두고 지금 혹시 추격 매수를 해도 좋은지 좀 약간 궁금하고 네. 인공지능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분야까지 좀 확장을 해서 봤을 때 우리가 좀 주목할 수 있는 종목군은 또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대기업들의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투자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규모가 뉴스를 통해서 더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대부분의 AI 관련주가 너무나도 급등을 많이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올라갔던 만큼 시장에서 어떤 노이즈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위험 자산으로 들어온 유동성들이 단기적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여러분들은 배제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신규 매수는 조금 트레이딩에 최적화되신 분들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AI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라는 말씀도 같이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외의 기업들은 엑셈이라던가 솔트룩스 이런 기업들도 솔트룩스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이런 쪽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인공지능, 클라우드 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플리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웹이라던가 앱의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서 25개국의 언어를 번역해주는 이 언어의 번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말할 때는 한국말로 얘기하는데 그쪽에서 필요하면 영어로 이런 부분들을 번역해서 다시 한국말로 전해주는 이런 것들도 향후에는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언어들로 왔다 갔다 소통이 될 수도 있다는 점들을 착안했을 때에는 플리토 같은 기업들도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체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1월 16일에 내어주로 소개를 해드렸던 기업이에요. 주가는 그때에 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상승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AI 쪽에서 영상인식 이런 쪽들과 화재 위험을 사전에 AI라던가 딥러닝을 통해서 미리 학습을 하고 그걸 딥러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례들을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미 미국 쪽에서 많은 지역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앞으로의 매출은 커지고 있는데 영업이익 단에서 흑자 전환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AI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분야에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는 더 많은 분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부분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이 섹터의 그 확장성과 성장성은 뭐 무궁무진하지만 지금 이제 좀 급등에 지금 올라서 있는 구간인 만큼 조금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혹한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계절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반도체주, 신주도주로 각광받는 인공지능 챗봇 관련주 만나봤습니다. 변화하는 업황 사이클과 미래 성장 산업 가치를 잘 따라가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오늘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시면 미증시 반도체주 상승에 동반 강세를 보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장 먼저 보입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픈 AI에 대한 새로운 투자 계획에 들썩인 챗봇 관련주죠. 셀바스 AI와 코난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로메카, 우리기술 투자 등이 올라와 있는데 오늘은 우리기술 투자, LG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제주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기술 투자부터 먼저 보시죠.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는 증권형 토큰 허용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죠. 오늘 주가 강하게 튀어 올랐는데요. 20% 가까운 상승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보겠습니다. 테슬라 급등에 2차 전지주가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엔솔은 우리 사주 물량 해지를 앞두고 오버행 이슈가 상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는 3%의 강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은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등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이 주가 변동성을 키웠는데요. 새해 들어 실적 기대감이 부각되며 안정을 찾으며 탄력도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그렇게 강한 탄력은 아니었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 키워가면서 오늘 20% 넘게 올랐습니다. 네, 그럼 먼저 우리기술투자부터 김성준 부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FTX가 운영 재개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런 소식에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요.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서비스 업체인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목을 받았습니다. 증권형 토큰 허용 수혜주로도 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혜 저희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기술투자는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나무 지분을 이제 7.24%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좀 시장이 들썩일 때마다 주가도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왔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기준으로 최저 2천만 원 초반에서 지금 2,800만 원대까지 40% 가까운 급반등을 좀 보이면서 주가도 좀 크게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위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이죠. STO를 허용할 방침이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로드맵을 2월 초에 가이드라인은 발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수혜 여부를 보기에는 조금 더 판단은 이른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 보호를 좀 강화하면서 아무래도 좀 거래를 좀 더 양성화하고 활성화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이를 통해서 이 거대 자본 기업들 주로 이제 증권사들이 될 텐데요. KB증권을 비롯해서 키움증권, 신한증권 같은 회사들은 이미 먼저 선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이런 또 시장의 지금 진입을 좀 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또 기사로도 많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의 사업자, 두나무를 비롯한 기존의 사업자들은 오히려 시장의 파일을 조금 뺏길 수도 있는 부분들도 좀 발생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STO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느냐 여부는 아직은 조금 미지수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대형 증권사들의 시장 진입이 기존 사업자들에게는 오히려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혜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1월 저점 대비 그래도 60% 이상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단숨에 5,600원 선까지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추가 상승 여력도 혹시 보실까요? 예,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은 2월 초에 아직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코인 시장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코인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세도 분명히 좀 가능하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STO 말씀을 이제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이제 이것을 양성화를 일부 하겠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향후에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세금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오히려 코인 시장에서는 이 양성화보다는 이제 음성화돼 있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실적으로 본다면은 작년 3분기는 이제 3분기까지는 적자 기조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작년에는 이제 적자를 벗어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실적으로 같이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역시 철저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인다는 점들은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인 시장의 이런 등락에 맞게 어느 정도 좀 트레이딩의 관점으로서만 좀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차트를 지금 같이 보실 텐데요. 오늘도 역시 말씀하셨던 것처럼 6,000원을 이제 찍고 조금 이제 윗꼬리 좀 달리면서 좀 마감이 됐고요. 재작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도 이제 반토막 이상 하락을 해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좀 바닥에서 좀 그래도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 기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추가적으로 한번 관심은 가능한 영역이라 보여지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상승세 정도로 생각이 들고요. 1차적으로는 제가 6,500원 작년 하반기 고점대 수준을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1차 지지는 오늘 시가 정도 5,500원 짧게 지지 가격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마성 트레이딩으로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지지가와 저항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LG에너지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주에 테슬라 훈풍이 불어오면서 3%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LG엔솔이 바닥권은 어느 정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을지 향후 주목할 성장 포인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2차 전지주들의 하락을 어떻게 보면은 좀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LG에너지솔루션이. 그런데 역시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이제 곧 조만간에 있을 이제 오버행 이슈 때문에 하락을 했다? 그렇게는 좀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작년 7월에도 이제 1,000만 주에 육박하는 오버행이 나오기 바로 이제 직전일부터 이제 강한 반등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이번엔 이제 792만 주입니다. 그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다만 최근에 계속해서 좀 증가했었던 공매도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다라는 차원에서는 좀 긍정적이고 수급적으로도 좀 안정을 찾고 있어서 이제는 일정 부분 바닥은 형성했다라고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GM1공장의 올해 이제 온기로 매출이 반영이 시작이 되고 하반기에는 2공장 가동이 시작이 되고 또 이제 아틀란티스로부터 해서 이제 도요타, 닛산과 같은 주요 이 메이저 업체들을 다 파트너십을 지금 맺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유럽향으로는 포드 또한 또 LG 엔솔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볼 때 주요 메이저를 다 석권하고 있다는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바닥이다라고 어느 정도 좀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징후들을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27일에 보호예수가 해제가 되고 30일부터 매도가 가능한데요. 3조 7천억 원의 물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주가 대비 이제 공모가 대비 50% 이상 올라서 다량의 매도 물량이 출회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우리 사주 보호예수 그 해제를 앞두고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주가 전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사실 이게 60만 원이 넘겼던 주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그랬는데 이제 40만 원대 후반입니다.
이제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사실 공모가 대비 얼마라기보다도 고점 대비 얼마도 더 이게 또 눈에 좀 오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그렇게 급하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면은 굳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 바로 매물화 시킬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행여 매물화 되더라도 그 정도 수준은 충분히 시장 내에서 소화는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차 전지 오늘 삼성 SDI도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지난 1월 달에 고점을 강하게 넘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계속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은 일단은 저는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의 여지는 있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제가 과거에는 이제 60만 원 목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낮게 그래도 한 55만 원 정도 선까지는 아무래도 전방에 조금 수요가 약하는 것도 일정 부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 수준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좀 목표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이제 55만 원 그리고 단기 지지 가격은 45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주은행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또 지분 투자설 등 확인되지 않은 이슈들이 지난해 연말 그 주가의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새해 들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지난주부터 탄력도 다시 붙는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이 경계해야 할 요소 그리고 성장 모멘텀 간략히 전략을 좀 짜주실까요? 예. 기본적으로 작년 12월 21일 날 이제 모 경제신문에서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 전환 그리고 지분 매각설 조회 공시가 들어갔는데 일단 부인을 했습니다. 1개월에는 없다. 근데 오늘이 딱 1개월이 지난 딱 그런 거래 일수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기대감에 더 올라간 것 같긴 하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런 점은 일단 주가가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주은행이 특별하게 여타은행보다 뛰어난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지금 신한지주가 지금 75%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글쎄요, 이제 그게 매각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마음만 먹으면은 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은행 종목 분명히 주가적으로는 신고가긴 합니다만 이게 강한 성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쪽에서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행여 지분이 매각해서 좋으면은 위에서 좀 이익 실현하는 관점, 행여나 무산되더라도 일단은 좀 장기 소외가 될 여지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결과에 따라서 일단 좀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은행주로서 강한 성장성에 좀 의문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조회수 업앤다운은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제주은행까지 점검을 해봤는데요. 부각되고 있는 모멘텀의 연속성 잘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 세 분이 가지고 오신 내여주에 대해서 하나하나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연관 차장께 드려보겠는데 오늘 이수페타시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또 휴일 동안 어제는 조금 약했지만 또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거래일 연속 굉장히 강한 분위기를 좀 연출을 했고 반도체주에 정말 좀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은데 이수페타시스의 강점 그리고 이제 좀 포인트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건 제가 네오주에서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일단 투자 아이디어는 IT 기술의 첨단화 그리고 정보통신 장비의 고성능화 때문에 이런 디스플레이 수요라던가 PCB 분야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에서 착안을 했고요. 지금 달라진 점은 일단은 그동안에는 통신 장비
고객사가 위주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온 뉴스들 보면은 굉장히 그런 쪽에서 다른 쪽까지도 넓혀가는 이런 흐름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들 기사화가 좀 됐어요. 구글에 이어서 엔비디아 그리고 MS, 인텔까지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통신 장비에 국한이 되지 않고 더 많은 분야로 넓혀져 간다라는 거고요. 작년 4분기 추정 실적은 잘 나왔을 것으로 기대가 돼요. 거기다가 올해가 굉장히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쪽들을 통신 장비 위주의 수익성 있는 제품들로 이겨내면서 매출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올해에도 전년 대비해서 더 증가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는 지금 시점에도 보기에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페타시스의 지금 주가를 보면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갭상승이 나오면서 더해보니까 약 9% 정도 3거래일 동안 올랐더라고요. 네. 그럼 가격 어디까지 좀 열어두고 볼까요? 글쎄요. 오늘 갭으로 일단은 좀 상승이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밑쪽으로 열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봉상 지지대가 한 6,400원 정도에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더 밑으로 열어서 6,200원까지 분할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손절은 한 10% 이내 본인의 평단가에서는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제가 그때 8,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걸 조금 더 상향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단은 8,000원 이상권으로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이건 내년의 예상, 올해죠. 올해의 예상 영업이익 대비했을 때 결코 좀 무리가 되는 시총의 주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렇게 고객사 풀이 넓혀진 상황에서 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8,000원 도달하는 거 보고 추가 상향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8,000원을 제시를 해주시지만 그 이상으로 지금 열어두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성호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텔신라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좀 중국 소비주들이 조금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호텔신라가 글로벌 여행 수요에 대한 회복세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인데 올해는 좀 의미 있는 턴어라운드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우선 리오프닝 군들 같은 경우가 처음에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탈피를 하기 이전에 실적에 대한 기반을 바탕으로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가 먼저 강세를 나타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져서 이제 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타났었어요. 뭐 화장품도 그렇고요. 우선 화장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회복까지도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을 시켜 놓은 상황입니다. 바닥 대비 한 30%에서 50% 정도 주가가 반등이 나온 상황인데 여기에서 리오프닝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놓고 다음 스텝이 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중국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한다고 한 번 더 단행을 했고 오프라인 콘서트 그러한 부분까지 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엔터업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까지 더해져서 이제는 올해 예상 실적을 또 한 단계 더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중국이 지금 아직 단행을 하지 않은 게 패키지 관광 오픈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패키지 관광을 오픈한다고 하면 그때 이제 면세점주 같은 경우는 주가의 반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모멘텀을 중심으로 우리가 현재 주가를 놓고 고민해야 할 부분은 4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이 예상치 대비해서 당연히 좋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을 매수 대응으로 놓고 하나의 모멘텀, 즉 중국의 패키지 관광의 오픈 그 부분을 기대를 해가면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 이 시각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간 정말 면세점 정말 많이 좀 정체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제 패키지 관광 재개 모멘텀을 좀 믿고 이제는 좀 가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월 9일에 이제 정고점을 조금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어떻게 좀 짜볼까요? 최근에 기간 수급 이탈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한 점을 좀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리 포트에 좀 줄이는 그런 대응을 통해서 다른 리오프닝군들, 엔터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행, 저가 항공 이쪽 군이 최근에 수급이 강했어요. 그러면 지금 수급이 강한 쪽 같은 경우도 물론 참고를 해야 되겠지만은 수급이 빠지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좀 조정이 나오는 그런 단계의 종목들 같은 경우도 모멘텀이 존재하고 실적 같은 경우 4분기 바닥의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한번 가격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의 추세는 11월 4일 이때 기점으로 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날 10월 31일 같은 경우는 실적의 부진함을 반영을 하면서
9%대의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주가는 이렇게 상승을 하고 상승 추세는 조금 둔화되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4분기 실적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격대의 흐름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의 비추세 흐름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세는 빠르게 위로 호가를 치면서 따라잡을 필요가 있겠지만은 비추세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급하게 위로 올라가면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81,000원대 이 정도 최근에 주가의 짧은 저점 가격에서 접근을 하는 게 낫겠고요. 목표가는 9만 원입니다. 이 9만 원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면세의 회복 그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 9만 원의 가격 이 정도는 무난할 것으로 보이고 손절가는 73,000원인데 73,000원의 도래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돌아갔을 때 도달 가능한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벤트가 없으면 손절가에 도달 가능성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김성준 부장의 종목을 한번 점검을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플러스와 청담글로벌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바이오플러스는 4거래일 연속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청담글로벌 살짝 눌리고 있습니다. 고인지 스탑인지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일단 둘 다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인데요. 둘 다 일단 결론적으로는 고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청담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의 소비 패턴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특정한 한 개가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좀 수요가 확산됐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종목을 하나 고르기보다도 그냥 청담글로벌이 화장품 관련한 리오프닝에서는 가장 그냥 안정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이오플러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많이 좀 눌렸다가 드디어 최근에서야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차트를 요거는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7,000원부터 이 8,000원대까지가 상당히 좀 매물 부담이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요. 오늘 비로소 그 자리를 좀 넘겨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매물 부담도 좀 많이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까지는 중국 없이도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보여왔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하이난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중국까지도 매출이 가세가 되기 때문에 역시 계속해서 고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2024년 공장 완공 시에는 더욱더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가 10,000원인데요. 일단 절반 정도 왔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좀 보유 전략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홀딩하는 전략을 좀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내일 여는 유망주 사용관 차장의 이수페타시스와 이성홍 이사의 호텔신라 만나봤습니다. 유튜브에 네오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사용관 교보증권 여의도 영업부 차장, 이성훈 글로움파트너스 이사, 김성준 하이투자증권 도곡 WM센터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마켓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